네, 반갑습니다.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코칭 전문가 김상은입니다. 자, 오늘은 셀프 코칭 3강으로 주제는 똑같습니다.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자.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자, 차이가 나야 차이가 난다. 자, 과거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미래의 자신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자, 어떤 사람일까요? 아인슈타인은 정신병자 초기 증세라는 말을 했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가격해서, 저는 욕심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욕심쟁이. 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미래는 지금 현재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자유롭고 더 건강한 정신, 육체를 원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나야 합니다.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차이를 만들어낸다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항상 내가 많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생각과 행동입니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그죠? 미래의 내 모습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내 생각은 미래의 내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미래의 나를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자, 많은 생각, 행동, 영역으로 많이 나눌 수가 있지만 딱 크게는 뭡니까? 생각은 부정을 긍정으로 만들고 행동은 게으름을 부지런하게 만들면 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어떻게 게으른 습관이 게으른 습관이 부지런한 습관으로 금방 바뀝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 아주 쉬운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강의가 셀프 리더십, 그 다음에 셀프 인성 리더십, 이게 합쳐서 셀프 인성 리더십, 또 셀프 코칭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딱 쉽게 저는 이 모션으로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너 똑바로 해라. 자, 이렇게 말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자,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습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셀프 코칭, 셀프 리더십, 셀프 인성 리더십을 강의해 오면서 가장 수혜자는 저입니다. 왜? 저를 바꿔야만 우리 수강생이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바꿔낼 수가 있고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바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 행동을 바꾸면 좋을지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TV 시청자에서 독서가로. 책을 읽으면 좋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TV를 전혀 보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TV를 보는 게 주가 아니라 독서를 하는 게 주가 되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관중에서 연사로. 자, 여러분, 말을 대중 앞에서 이렇게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 나는 대중 앞에서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 라고 단정 지으면 평생을 못 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연사에서 관객에서 관중에서 연사로 충분히 서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자에서 교수자로. 배웠으면 이제는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은 배운 걸 어떻게 테스트합니까? 시험으로 테스트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테스트하기 쉬운 방법이 말하기입니다. 글쓰기입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는 가장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으면 누구한테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가르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제대로 학습이 안 된 것입니다. 학습이 제대로 됐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 그건 어렵겠죠. 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세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은 자신을 아주 그죠? 보호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상대를 좀 더 낮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은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경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으로 바꾼다면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자기한테 주면 그게 뭐가 됩니까? 자기 존중이 됩니다. 자기 존중은 뭘로 연결되죠? 타인 존중으로 연결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빈자에서 부자로. 자, 누구나 꿈꾸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생각과 행동, 더 나아가서 습관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내가 원하는 롤 모델로, 그죠? 누군가가 부자가 됐다면 그 사람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이 부자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몇 명 선정해서 그 인물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런 인물들을 한번 많이 따라 해보고 있고 또 벤치마크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꾸준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꾸준함이 점점점 탁월함으로, 탁월함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탁월함으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실천 사항이 또 있습니다. 우리 셀프 코칭에서 그 내용을 실천하시면 부자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이걸 전문용어로 인지치료라는 말을 씁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떠오를 때 그걸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거죠. 생각도 습관인 거 아시죠? 무의식에 그냥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시켜야 한다. 왜?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범위가 넓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이 대부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의식을 빨리 긍정화시키면 결국은 깨어있게 만들어서 사람을 더 도전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자꾸 인지 구조를, 인지 생각을 전환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죠. 자, 그 다음에 독자에서 저술가로. 저도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그죠? 오래전에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고 또 보다 보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내가 원하는 책이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책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써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계속 쓰게 되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일기 정도의 실력만 돼도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썼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유명해서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대에 섰기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만의 그죠? 버킷리스트에 반드시 책을 한 권 낸다. 이 정도의 목표는 꼭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종자에서 리더로. 그죠? 추종자가 나쁘다, 리더가 좋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항상 남을 따르는 그 사람에서 한번 남을 리드해 보는 것도 정말 스릴 있고 재밌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된 일상을 벗어나 정말 누굴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조직에 가서는 내가 리더가 한번 되어보는 것도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추종자가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리더가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더십의 선한 영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뭔가를 알려주고자 이 영상도 찍고 있는 거 맞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알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생각이 되게 부정적이라면 조금 찍다가 말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단 한 명이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영상을 찍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계속 제가 노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심으로. 자, 사람은 누구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모조리 다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 거 집에 있는 거 다 내어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가 잘 됐을 때 이게 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더 많이 주변 사람을 돌보고 챙기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자,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게으름을 벗어나 부지런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을 보람있고 알차게 살다가 갑니다. 근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된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 습관을 만드는 행동치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행에서 행복으로. 자, 우리가 꿈꾸는 바죠. 자, 그 다음에 불안한 멘탈에서 강한 멘탈로. 자, 강한 멘탈은 뭡니까? 낙관주의죠. 낙천주의입니다. 자,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미래가 두렵고 과거가 후회스럽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삶이 참 피폐하죠. 그죠? 살아온 나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아마 저버릴 겁니다. 자, 이러면 지금 하루하루를 인생을 보람차고 알차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한 멘탈은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느냐? 미래를 낙관해야 됩니다. 미래가 잘 될 거라는 걸 낙관을 하고 일단 믿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이 아직 100% 중에 90%가, 아니 10%도 못 쓰고 있습니다. 90%가 아직도 잠자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발휘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보여주는 거에 다야.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좀 더 평가절하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보이고 있는 능력이 아직 90%가 잠재되어 있고
아직 10%도 못 보여주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죠? 발휘하고 싶습니까? 자,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멘탈은요, 결국은 자기의 잠재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지는 이유가 언제입니까?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거든요.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그때 많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죠? 가장 크게 성공하려면 실패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실패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크게 성공한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패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안 하려고 하고 실패는 시간 낭비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실패를 몇 번 하고 나서 정말 좌절하거든요. 그럼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그 실패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시죠? 디딤돌, 과정으로 봅니다. 실패는 과정이다. 실패는 과정이다. 따라 해보실까요? 실패는 과정이다. 제가 만든 명언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뭐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든 명언이니까 꼭 한번 다른 데 한번 써먹으시고 꼭 제가 만든 명언이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위험 회피자에서 위험 도전자로. 자, 우리는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내 인생 무대에 두려움과 공포를 없애야 된다 했습니까? 다스려야 된다 했습니까? 다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를 다스리는 방법은 뭡니까? 두려움을 보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두려운 상황을. 그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런 어떤 도전을 할 만한 것을 다 피해 다닌다. 그러면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삶이 지루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증이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도전을 멈추는 순간 삶은 궁핍해지고 행복은 불행으로 바뀌고 인생 자체가 무기력해진다. 저는 이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습니다. 편안함은 익숙해지면 바로 뭐가 옵니까? 슬럼프가 오고 익숙해지면 뭡니까? 아무리 날고 기고 1등을 해도 그 1등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누가 금메달을 땄다, 누가, 그죠? 1등을 했다. 그게 되게 오래 갈 것 같죠? 계속 내가 누구 만날 때마다 대통령 수상자입니다. 저 1등 했습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그거 몇 번 써먹을 것 같습니까? 절대 오래 써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위험 도전자는요, 실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패를 무릅쓰고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저는 장소라 생각합니다.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도전하다 보면 그 속에 뭔가 더 재미난 일이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고 노력하십시오. 예?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의 관점에서 해결책. 이건 앞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또 산이 나오고 또 산이 나오고. 제가 이건 제 여담입니다만은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때 이제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 박사 논문을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의문도 들고 쓰기가 참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담당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 다른 과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었는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졸업할 정도만 써라. 너무 잘하려고 너무 수준 높게
논문을 잘 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죠. 욕심을 버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너 이번 박사만 따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지? 한번 따봐. 또 다른 또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을 거야. 그러니 초반에 이 말을 교수님이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초반에 너무 힘 다 빼지 말고 또 다음 산이 있고 또 다음 넘어야 산이 계속 연달아 있으니 거기에 너무 진 다 빼지 말고 다음 산을 넘을 에너지도 비축해 라고 들리더라고요. 그 말이. 예,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도 통과는 잘 했지만 결국은 그게 정답이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산만 넘으면 나 1등이다. 뭐 김연아가 나 금메달 땄다. 뭐 피겨 여왕이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집에 놀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죠? 나는 1등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삶이에요.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영원한 1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을 비유하면 정상의 자리는 저는 공석이라 생각합니다. 공석. 왜요? 누가 1등으로 올랐다고 해서 누군가가 못 오르는 게 아니에요. 또 1등을 또 앞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등의 자리를 한번 올라보고 나서 그 다음 내려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게끔. 그죠? 또 내가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지 말고 해결의 관점에서, 해결책의 관점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차피 인생 자체가 문제가 연속이니 그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를 내가 비축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오더라도 나는 풀 준비가 되어 있다. 문제 해결사니까. 이런 마인드가 인생 무대의 주인공의 마인드고 나답게 사는 마인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대중공포에서 대중슬레임, 그죠? 대중공포에서 대중슬레임으로. 정말 말은 쉬운데, 그죠?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도 아마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이게 쉽게 뭐 이렇게 전환될 수 있겠지만 많이 소심하고, 그죠? 뭐 트리플 A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A 중에도 정말 트리플 A형이다. 정말 소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공감이 갈 겁니다. 안 떨어야지. 여러분, 그게 함정입니다. 안 떨어야지. 아니, 대중 앞에 많이 서본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안 뜰 수가 있습니까? 자, 왜 안 떨어야지 생각하는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안 떨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떨고 있는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아주 수준 낮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굴이 붉어진다, 목소리가 떨린다, 그죠? 땀이 난다, 긴장한다, 이런 모습이 보여도 그 순간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심하게 너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죠? 당황하게 이렇게 많이 긴장하다 보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에 이 무대 공포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무대 공포증은요, 결국은 준비된 사람만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떨림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떨고 있냐, 안 떨고 있냐. 근데 여러분, 떨고 있냐, 안 떨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하는 말이 어떤 내용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 하는 말에 더 집중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말을 하면 훨씬 더 이게 빨리 극복이 될 텐데, 내가 긴장하고 있지? 내가 이 긴장이 이게 다른 사람한테 들통나는 거 아니야? 알아차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더 긴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긴장하고 떨리고 하는 부분보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말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집중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대중공포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애매한 목표에서 명확한 목표. 자, 애매한 목표를 갖고 인생의 기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나는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좋은 강의를 할 거야. 명강사가 될 거야. 뭘 가지고요? 무슨 내용으로요? 그죠? 자, 부자가 될 거야. 얼마요? 자, 기준이 없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걸 숫자로 만들면 좋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금액,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구체성을 띠면 띨수록 행동은 어떻습니까? 실천하기가 쉽죠. 자,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하루 일과에 묻어놔야만 꿈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스페시픽, 이 구체성을 띠거든요. 구체성을 띈다는 것은 실행력이 생기게 되고, 실행하고 났을 때 했는지 안 했는지 measurable, 이게 측정 가능할 수 있다.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뢰짐작에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뢰짐작. 사람 여러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할 것 같다. 이 과단망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정도는 보통 정도 속하는데, 근데 이제 더 심한 경우는 나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울증이 오죠. 왜요? 근데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살아본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지뢰짐작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 지뢰짐작을 많이 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과거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실수한 게 많아요. 그 실수한 걸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자기를 자꾸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 미래를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큰 꿈을 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그 사고방식이 제한된 믿음을 만들어낸다 했죠. 제한된 믿음. 그러니까 과거의 실수나 실패가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미래는 아직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죠? 네, 잘못된 생각이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하자는 거예요. 물론 과거까지 지금까지 뭔가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고 또 열심히 못 살아왔고 게으른 사람이었다면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난다면 미래는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뭐 20대든 뭐 30대든 40대든 60대든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100살로 사는데 100살까지 살 건데 100살까지 몇 년 남았지만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정말 이 과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이 미래를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꿔서 바뀌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뭐부터 하셔야 됩니까? 아세요? 뭐부터?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과거를 용서하셔야 돼요. 본인의 과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합니다. 누구, 뭐, 그죠? 억울해 하면서 막 어떤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있으면, 야, 그 사람 용서해줘.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본인을 용서를 잘 못해요. 계속 바늘로 콕콕 찔러요. 왜 그랬어? 네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그때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평가절하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심한 우울과 함께 절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적응을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깎아내리면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에 지하 땅굴을 파요. 바닥 정도가 아니라 지하 땅굴 판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확실한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용서하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잘못과, 그죠? 나 자신을 속였던, 게을렀던 그 모든 상황을 일단 이 시간부로 용서하자. 용서하고 다시 오늘부터 새 출발하자. 이 말을 본인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의식에서 자기 인식으로. 타인의 의식, 그죠? 남이 기준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남이 뭐 하면 다 따라야 됩니다. 남이 뭐 어디 여행 갔다, 그죠? 장 보러 갔다, 남이, 그죠? 뭘 했다 하면, 뭘 배우러 갔다 하면 다 따라야 돼요. 골프 치러 가면 골프 치러 가야 될 것 같고. 자, 근데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자기 인식.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저 사람하고 같을 수 있어요? 다르죠? 다른데 왜 기준이 자꾸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타인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내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공부하고 나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싶은지, 뭐에 대해서 되게 성취감을 느끼는지. 제가 강의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요, 100명 중에 1명만 바뀌어도 그 1명만 바뀌는 부분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100명 중에 1명 바뀌는 게 이거 강의를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근데 100명 중에 1명이 바뀌어도 그 사람 인생이 바뀐다면 저는 그게 너무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꾸준히 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100명 중에 1명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4강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집중하기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